안녕하세요. 카르사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기섭에서 자막의 색상, 위치, 폰트 등등 자막의 모든 스타일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스타일 편집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애기섭을 켜볼까요? 자, 애기섭을 실행했습니다. 자막과 영상을 하나 열어볼게요. 파일에서 자막 열기를 누르시고 원하는 자막을 하나 불러올게요. 얘는 영상이 같이 있다는 거거든요. 얘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영상을 따로 불러오시려면 저번 강좌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비디오에서 비디오 열기를 눌러서 해당 영상을 갖고 오시면 됩니다. 좀 한번 키워볼게요. 여기서 한 50%로. 자, 여기 지금 자막을 제가 4개를 써놨거든요. 이 자막의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막의 스타일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폰트를 사용할 건지, 그리고 자막의 색상은 어떤 걸 넣을 건지, 위치는 어디다 놓을 건지 등등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겠죠. 이거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스타일 편집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 볼게요. 모양새라고 보이시죠? 이 모양새가 스타일 편집기 중에서 어떤 거를 사용할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설정한 게 없어서 디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으로 갈게요. 여기 보면 디폴트라고 보이시죠? 여기 화살표 클릭하면 없어요. 지금 설정된 게 없기 때문에 얘가 하나가 나오거든요. 옆에 편집을 누를게요. 자, 지금 이 창이 애기섭에서 한 번에 설정할 수 있는 스타일들입니다. 자, 첫 번째 스타일 이름이죠. 스타일 이름, 기본 자막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기본 자막. 자, 폰트. 자막의 폰트는 여러 가지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왕이면 가독성이 좋은 걸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화면이 귀여운 거면 귀여운 폰트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딱딱하게 딱 끊어지는 폰트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폰트에 보시면 앞에 이게 골뱅이 모양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세로 글씨들이에요. 얘를 하나 눌러볼까요? 누르면 이렇게 세로로 돌아가거든요. 우리는 지금 가로로 그냥 쓸 거니까 사용할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폰트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보통 아리따 도둠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리따 도둠 볼드를 클릭할게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미리 보기라고 해서 먼저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미리 보기 글씨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싶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자주 쓰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걸로 바꿔 놓으시면 돼요. 내가 바꿔놓은 이 폰트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보면 적용 있죠? 적용을 누르셔도 되는데 보통 여기 바로바로 보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은 폰트 글꼴 크기예요. 보이시죠? 얘를 한 80으로 늘려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기본 자막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변경하시겠습니다. 했으니까 이해할게요. 그럼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자, 다시 편집을 누를게요. 기본 자막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굵기 누르시면 여기 굵게 돼요. 얘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적용 누르시면 여기 화면에서 바로바로 바뀝니다. 기울기 누르시면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고요. 밑줄이면 이렇게 밑줄이 쳐지는 거고요. 얘 누르시면 중간에 이제 줄이 들어가는 건데 보통 얘는 사용 안 하니까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색깔이에요. 지금 색깔이 4개가 나와 있죠? 기준, 보조, 외곽선, 그림자. 기준이라고 하는 건 이 자막의 지금 이 색상이에요. 보조는 지금 사용하진 않고요. 나중에 가라오케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방에서 보면 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색깔이 채워지는 효과 있잖아요. 기본 대기하고 있는 색깔이 보조 색깔이고요. 이 기준 색깔이 채워지는 색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조 색깔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가라오케 효과 때 사용해요. 외곽선은 말 그대로 이 외곽선 색깔, 그림자는 여기 그림자 색깔이에요. 우리 한번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여기 쓰는 거는 여기 이제 색깔 바꾸는 거죠. 노란색 좀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찍어주시면 되고요. 요 옆에 줄은 뭐냐면 투명도예요. 요걸 찍으면 여기 알파 값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얘가 투명도거든요.
우리는 그냥 투명도 없이 사용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자막 색깔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붙이시면 되는데 이 ASS 코드에다 붙이시면 안 되고요. HTML 코드에다 붙이셔야 될 거예요. 내가 RGB가 더 익숙하다라고 하면 여기 RGB 값 조정하시면 되고요. 혹은 이건 스포이드 뭔지 아시겠죠? 스포이드 눌러서 화면에서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뽑아오신 다음에 뽑은 색깔이요. 여기 안 찍히고요. 이 오른쪽에 찍혀요. 얘를 한번 클릭하셔야지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찍어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죠. 얘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요. 여기 적용을 누르세요. 그러면 지금 화면의 색깔이 변한 게 보이시죠? 그럼 보조 색깔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뭐 외곽선도 바꾸실 거면 클릭하셔서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런데 이왕이면요, 요 겉에 라인 있잖아요. 여기 라인에 있는 색상은 너무 쨍하다고 얘기를 해요. 검정색을 사용해도 여기 검정색 여기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살짝 옆으로 이동하셔도 검정색 나오거든요.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요 모자이크 모양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색상들을 놔두는 거 시간차 순으로요. 요거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방금 찍었던 요 색깔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색깔을 또 찍을 필요 없이 오른쪽에서 찾아서 클릭해 주셔도 돼요. 다만 이렇게 저장은 안 되고 내가 클릭할 때마다 얘가 계속 쌓이는 거라 오래된 순서로는 사라집니다. 자, 얘 확인할게요. 자, 외곽선과 그림자의 두께는 여기 오른쪽 위에 이쪽에 있어요. 외곽선을 내가 5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두꺼워진 게 보이시죠? 그림자도 뭐 5라고 하면 이렇게 두껍게 변하는 거죠.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두껍게 돼요. 근데 지금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그림자 색상을 바꿔볼게요. 또 보라색에서 연한색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위치를 볼까요? 여기 여백, 맞춤 이쪽이 지금 위치예요. 자막의 위치. 일단 맞춤이 뭐냐면 어디에 위치할 거냐는 거거든요. 자, 7번으로 해놓고 적용하면 이제 왼쪽 위로 간 거 보이시죠? 요대로예요. 요대로 이렇게. 일단 기본 위치, 서브 타이틀에서도 있긴 있었거든요. 이게 요거를 이제 기본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대로 사용하실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일단 보통 흔한 자막의 위치는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놓고요. 여기 보면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이 동일하죠. 오른쪽을 내가 5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용. 자, 왼쪽으로 갔죠. 여백이 여기가 50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가운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가운데를 맞추길 원하니까 좌우 여백은 동일하게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높이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게 세로값이에요. 내가 세로값을 100으로 했다라고 하면 아래를 기준으로 100만큼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를 여기 세로값으로 조정해 주시면 돼요. 내가 오른쪽 위로 할 거다라고 했을 때요. 내가 여기를 띄고 싶겠죠, 이번엔. 그러면 그때는 오른쪽을 조절하는 거죠. 뭐 한 30 하면 이렇게 띄어지는 거예요. 그때 세로값은 이쪽이 되겠죠? 세로를 내가 한번 5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때 세로는 요 위에서부터 얼만큼 되느냐라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할까요? 내가 어떤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제작한 거다라고 표시를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보통 왼쪽 위나 오른쪽 위를 많이 사용해요. 그때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은 뭐 아래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좌우 옆에 똑같이 하고 세로는 뭐 100 정도 할까요? 해서 적용을 해봅시다. 오른쪽 여기 기타예요. 이번엔 기타는 뭐냐면 X축 크기, Y축 크기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숫자를 넣어볼게요. X축을 200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적용하면 네, 이렇게 늘어난 거. X축으로 늘어난 글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Y는 뭔지 알겠죠? 높이가 늘어나는 거, 높이가. 세워지는 글씨. 이런 경우에 이제 Y축 크기가 되는 거죠. 보통은 그냥 100으로 사용하시긴 하는데요. 이거를 언제 주로 쓰냐면요. 자막이 좀 길어요. 자막이 긴데 너무 길면은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막의 글씨 간격을, 사이 간격을 줄이게 돼요. 여기 간격 있죠? 간격을 10으로 해서 하면 얘가 이렇게 10만큼 떨어져요. 근데 보통 자막은요, 늘리기보다는 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붙여도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100으로 놓고 자막 하시는 분보다는요, 얘를 한 뭐 95에서 가로 간격을 이렇게 줄이는 거죠. 그래도 크게 티가 안 나죠. 대신 대사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자, 방금 0으로 돌아갔죠. 이게 간격을요, 늘릴 수 있는데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0이에요. 0이 최소고요. 얘 간격은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 제목 같은 경우 이렇게 늘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 이제 밑에 자막 같은 경우는 간격 안 늘리고요. 자, 회전 각도 얘는 자막을 돌리는 거죠. 뭐 90도다 라고 하면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죠. 이 회전은요, 사실 어디서 쓸 거냐면요, 사실 여기서 각도 안 넣으셔도 되거든요. 이 왼쪽에 보면 여기 세 번째 얘가 회전이에요. 그래서 얘를 자꾸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아니면 숫자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스타일 편집기에 굳이 회전 각도가 왜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것 때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로 올라갈게요. 여기 알파 글씨 보이시죠? 알파 붙은 거. 이 알파 같은 폰트가 뭐냐면 세로 글씨들이에요. 하나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세로로 쓰여진 글씨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 회전을 시켜줘요. 마이너스 90도 회전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돌아가죠. 안 보이니까 위치도 바꿔줘야겠죠? 간격도 이렇게. 이때 사용하는 게 이 회전 각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90도로 안 넣고요. 270도로 넣으셔도 돼요. 자, 여기다가 대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이죠? 지축의 회전 각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얼만큼 회전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죠. 자, 다시 우리는 밑으로 넣을게요. 그러니까 이 골뱅이 모양 없는 폰트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주로 아리따 도둠을 많이 사용해서 아리따 도둠을 사용할게요. 그럼 이제 회전 없애야겠죠? 0으로 돌리고요. 위치도 다시 내려와야겠네요. 위치도 다시 내려오고요. 그래서 여기다 두시면 됩니다. 이 스타일 편집기에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여기죠. 텍스트 외곽선 대신에 자막 뒤에 불투명 상자를 표시할 때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외곽선 색상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자막 가리개죠, 일종의. 그런데 예쁘게 가려지지 않죠, 여기 부분. 보이는 부분은요, 지금 그림자가 선택되어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이 박스를 체크하실 경우는 그림자를요,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되고요. 그래도 사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폰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폰트마다 이 네모 박스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자막바를 사용하실 때 요거를 사용하시긴 할 건데 이렇게 사용하실 건 아니고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조금 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자막 가리개 내용을 따로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게요. 그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얘를 체크를 해제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한 번에 바꾸시면 됩니다. 다 정하셨으면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다 바뀌었죠. 모양새가 기본 자막으로. 지금 모양새 스타일이 기본 자막밖에 없어서 그래요.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걸로 바뀔 텐데요. 스타일 편집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요거에 대한 좀 응용 파트는 다음 강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크자 카르샤 아린이었습니다.